뭐라고? 아버지가 VIP 보험이 있다고? 진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경악한다.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신 겁니까? 돈 없다면서 왜 거짓말을? 아들들이 느꼈던 20년간의 배신감이 한순간에 폭발한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1997년 12월 서울의 한 공장 사무실에서 김영수는 마지막 직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20년간 잃고 온 중소기업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었습니다.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파도가 그의 모든 것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은행 직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망할 대상도 없었습니다. 시대의 흐름 앞에서 개인은 너무나 작은 존재였으니까요. 공장 기계들이 하나씩 트럭에 실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영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 기계들과 함께 보낸 세월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 일했던 시간들이 모두 헛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직원들은 마지막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영수는 더 깊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내 순자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순자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집도. 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를 끌어안을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순간이 그들 인생의 분기점이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영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당신이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진짜 마음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아들이 모두 집에 모였습니다. 장남 태호는 직장에서 급히 달려왔고, 차남 진우는 대학 기숙사에서, 막내 민수는 고등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의 얼굴은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인가요?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가 정말 망한 건가요?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무능해서. 아버지가 우리 인생 망쳤다. 태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라고요? 제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사 동료들한테 어떤 얼굴로 나가라고요? 태호는 계속해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집 사고 차 사는데 저는 이제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한다고요? 약혼녀한테 뭐라고 설명해요? 진우도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은 끝장이야. 친구들한테 어떤 얼굴로 나가라고요? 학비는 어떻게 내고 생활비는 어디서 구해요? 진우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대학교에서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제 학교도 그만둬야 하는 거예요? 제 꿈은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막내 민수만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우리가 다시 일어서면 되죠. 하지만 그의 눈에도 불안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인 민수에게도 이 상황의 심각성은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의 무게가 가족을 짓눌렀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가족들은 작은 전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학비를 걱정해야 했고 영수는 일용직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한때 사장님이라 불리던 영수는 이제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향하는 영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젊은 현장 감독이 아저씨, 빨리 움직여요 라고 호통치는 소리를 들으며 영수는 자신의 처지를 더욱 절감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순자는 충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심장병이라고 했지만 영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절망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순자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아침에 다녀오세요라는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창밖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영수가 힘든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도 순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영수가 병상의 순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순자는 힘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아이들이 걱정되네요. 그녀의 마지막 걱정은 오직 아이들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순자가 남편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수는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동반자를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과거 영수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모두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가진 게 없으면 사람들도 떠나간다는 것을 영수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조문객은 몇 명 되지 않았고 조화도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의 원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태호는 어머니까지 잃게 만들었다며 아버지를 노려봤고 진우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마저 아버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싸늘했고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영수는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가진 게 없으면 아버지의 존재도 무너지는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장으로서의 권위, 아버지로서의 존재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당연해 보였지만 돈이 없어지자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가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는 이 깨달음을 가슴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2017년,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서 김영수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70대가 된 그의 모습은 2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급 양복을 차려입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부동산 투자 관련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자산을 증명하는 통장들, 각종 부동산 등기부, 등본들이 그의 성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공허함이 더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구나. 영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를 잃고 아이들과 헤어진 후 그는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동산을 연구하고 투자처를 찾아다녔습니다. 감정을 버리고 오직 숫자와 수익률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가, 임대업부터 시작했습니다. IMF 이후 헐값에 나온 부동산들을 하나씩 사들였습니다. 남들이 절망할 때 기회를 찾았고 남들이 포기할 때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렇게 10년, 15년이 지나면서 그의 자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대가는 컸습니다. 아이들과는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도 모르겠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다시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오후 영수에게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함께 사업을 했던 동료 각 사장이었습니다. 박 사장은 IMF를 무사히 넘기고 지금은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영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박 사장의 얼굴에는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고 있어. 영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옛 동료 앞에서도 그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은 영수의 오피스텔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잘 됐구나. 부동산 투자로 대박 났다는 소문 들었어.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 영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이들, 연락하고 지내지 않아. 박 사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20년이나 지났는데?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서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어. 영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박 사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수야, 아이들 소식 좀 알려줄까? 내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영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관심한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20년간 아이들의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데? 장남 태호는 대기업 임원이 됐어. 하지만 권력욕이 너무 강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있어. 박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수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성공한 것은 기뻤지만 권력욕에 찌들었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차남 진우는 몇 번 사업을 시도했는데 계속 실패했어. 지금은 빚더미에 앉아서 힘들게 지내고 있다더라. 술도 많이 마시고. 영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우가 아직도 실패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막내 민수는 가장 안타까워. 일용직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어.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고 있다더라. 그런데도 성격은 여전히 착하다는 말을 들었어. 박 사장의 말을 들으며 영수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자신은 성공했지만 아이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막내 민수의 이야기는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박 사장이 돌아간 후 영수는 홀로 앉아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강남의 불빛들이 그에게는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20년 동안 돈을 모으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어린 시절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호가 처음 자전거를 탈 때의 모습, 진우가 축구공을 차며 뛰어다니던 모습, 민수가 자신의 무릎에 앉아 책을 읽어달라고 하던 모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제대로 해본 게 언제였나? 영수는 자문해봤습니다. 사업에 바빠 아이들과 제대로 시간을 보낸 적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아내 순자가 아이들을 돌보는 동안 자신은 늘 일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영수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옷장에서 20년 된 낡은 옷들을 꺼냈습니다. IMF 시절 입었던 작업복과 낡은 운동화였습니다. 거울 앞에 선 영수의 모습은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성공한 아버지가 아닌 실패한 아버지로 돌아가 보자. 영수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돈 많은 아버지로 돌아가면 아이들이 다시 돈 때문에 접근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진짜 화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아이들에게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가난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이 정말로 자신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수는 오피스텔의 고급 가구들을 둘러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했구나.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가족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부터 영수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낡은 옷차림으로 거울 앞에서 연습도 해봤습니다. 20년 만에 아이들을 만나는데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영수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돈이 없는 아버지라도 진심으로 반갑게 맞아주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20년간의 후회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영수는 20년 된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장남 태호의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는 그가 살던 곳과 얼마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니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경비원들의 시선이 그를 훑어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영수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아들을 만난다는 긴장감과 함께 과연 태호가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려웠습니다. 15층에서 내려 태호의 집 앞에 서자 영수는 한참 동안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 문이 열렸고 정장을 입은 태호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40대 중반이 된 태호는 예전보다 살이 찌고 머리가 반쯤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한 사람의 자신감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무슨 일로? 태호야, 나다. 아버지다.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놀람, 당황, 그리고 고지어 싸늘한 경멸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아버지? 그는 영수의 초라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직도 살아계셨습니까? 태호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묻어났습니다.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영수는 아들의 반응에 가슴이 아팠지만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많이 힘들었지? 힘들었다고요? 태우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우리 삼형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태우는 문간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집 안으로 들이려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꼴로 여기 뭐하러 오셨습니까? 그냥 아들 얼굴이 보고 싶어서.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고 싶으셨다고요? 태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보고 싶으시다가 이제 와서요? 아버지가 뭘 해주셨다고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하려고 하세요? 그때 태호의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영수의 모습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여보, 이분이 누구예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아버지야. 태호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 말씀하시던. 아내는 영수를 다시 한번 훑어보고는 태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보면 어떡해요. 이런 분이 집에 오시면. 영수는 며느리의 말을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천대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태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체면 구겨집니다. 제가 회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오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영수는 아들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거나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갑자기 와서. 영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태호는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잠시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업어주던 아버지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런 감정을 떨쳐냈습니다. 아버지, 진짜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돈이 필요하시면 조금은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집까지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태호는 지갑에서 몇 장의 지폐를 꺼냈습니다. 영수는 아들이 내민 돈을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돈이 필요한 늙은 거지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돈은 됐다. 그냥 내 얼굴만 봤으니까. 영수가 돈을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태호는 아버지의 반응에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돈을 거절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가보겠다. 영수가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태호가 갑자기 불렀습니다. 영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돌아봤습니다. 다시는 이런 식으로 오지 마세요. 정말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태호의 마지막 말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영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초라하고 늙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면서 영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난마저 이렇게 내가 돌아온 의미가 있을까? 2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실감했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은 이미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부끄러운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진호와 민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아들들은 다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릴 때 자신을 가장 많이 따랐던 민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길을 걷으면서 영수는 태호의 아파트를 다시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높은 건물 속에서
아들은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세계에 아버지가 들어갈 자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시작이다. 영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실패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시련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영수는 차남 진우를 만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이 말했듯이 진우는 사업 실패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진우라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컸습니다. 만약 진우마저 자신을 거부한다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영수는 계속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20년간의 후회를 씻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영수는 진우가 자주 간다는 술집을 찾아갔습니다. 박 사장이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찾은 곳이었습니다. 낡은 간판의 작은 술집은 서민들이 주로 찾는 곳이었습니다. 영수는 술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술집 안은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몇몇 사람들이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진우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문이 열리며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진우였습니다. 40대 초반의 진우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술로 인해 붓고 빨갛게 되어 있었고 옷차림도 초라했습니다. 그는 혼자서 카운터 자리에 앉아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진우 옆자리로 다가갔습니다. 진우야. 진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다가 곧 눈을 크게 뜨며 놀랐습니다. 아, 아버지? 그래, 나다.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는 갑자기 영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진우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태호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영수는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안하다. 진우야. 아버지가 너무 못났다. 영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는 한동안 울었습니다. 20년간 쌓인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정말 많이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버리려고 하셨는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재회는 눈물로 시작되었습니다. 진우가 마음을 진정시킨 후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소주 한잔 하시죠. 오랜만에 아버지와 술 한잔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소주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치킨집도 해보고 커피숍도 해보고 온라인 쇼핑몰도 해봤어요. 하지만 다 실패했어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영수는 아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진우는 계속해서 자신의 실패담을 늘어놨습니다. 사업을 할 때마다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항상 어딘가에서 꼬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빚만 늘어갔어요. 지금은 5천만 원 정도 빚이 있어요. 아버지, 정말 막막해요. 영수는 아들의 고통을 느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우가 자신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진우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더 들어가면서 진우는 영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혹시 돈 좀 있으세요? 영수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아버지, 나 이번에만 도와주세요. 진우가 갑자기 달라붙었습니다. 조금만 돈 있으면 일어설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진우는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하나만 더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3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영수는 아들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망감도 컸습니다. 진우도 결국 꾼 때문에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우야, 나도 가진 게 없다.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우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가진 게 없다고요? 미안하다. 나도 하루하루 근근히 살고 있어서. 영수의 말이 끝나기 전에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망했는데 이제 와서 또 책임 못 지신다고요? 진우의 목소리가 술집 전체에 울렸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진우는 술에 취해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가족 다 망치고 나 몰라라 하더니 이제 와서도 똑같네요. 진우가 더욱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사세요. 책임지기 싫으면 애초에 오지도 말았어야죠. 진우는 소주병을 집어 들더니 테이블에 내려쳤습니다. 소주잔이 엎어지며 술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영수의 옷도 술로 젖었습니다. 진우야, 영수가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술집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영수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사장이 다가와 미안하다며 걸레로 테이블을 닦아줬습니다. 술집을 나서며 영수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진우도 결국은 돈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워하며 눈물까지 흘렸지만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마자 돌변했습니다. 역시 돈이 없으면 아버지도 아니구나. 영수는 씁쓸한 마음으로 길을 걸었습니다. 태호와 진우, 두 아들 모두 자신을 실망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직 막내 민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영수는 마지막 희망을 민수에게 걸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장 순수했던 민수만큼은 다를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영수는 막내 민수가 살고 있다는 반지하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박 사장이 알려준 주소를 따라 찾아간 곳은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니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영수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수의 집 앞에 선이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한참 동안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태호와 진우에게서 받은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희망인 민수마저 자신을 거부한다면 정말로 절망적일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40대가 된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릴 때의 순수한 눈빛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눈을 크게 뜨며 놀랐습니다. 아, 아버지? 민수야, 나다.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영수를 향해 달려와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영수는 아들의 따뜻한 포옹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태호와 진우에게서 받을 수 없었던 반응이었습니다. 민수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 앞에서 한참 동안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랬다, 민수야.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영수는 아들을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민수는 영수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반지하 원룸은 정말 작았습니다. 침대와 작은 테이블, 그리고 간단한 주방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제가 뭔가 준비해 드릴게요. 민수는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영수는 작은 의자에 앉아 민수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손은 거칠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민수는 냉장고에서 라면과 김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변변한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게요. 괜찮다. 민수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영수는 아들의 마음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민수는 라면을 끓이면서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영수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버지도 많이 힘드셨죠? 혼자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수는 아들의 걱정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태호와 진우는 자신이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는데 민수는 달랐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았어. 너희들 생각하면서.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라면이 다 끓 차 그릇에 담아 영수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곁들여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수는 라면을 한 젓가락 집어 먹었습니다. 평범한 라면이었지만 아들과 함께 먹는 이 순간이 그동안 먹었던 어떤 고급 음식보다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야?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일용직이라 매일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 만해요. 민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수는 아들의 거친 손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지 않나? 영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일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정직하게 번 돈이니까 떳떳해요. 민수는 밝게 웃었습니다. 영수는 아들의 긍정적인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결혼은 안 했나? 영수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직요. 이런 형편에 누가 저와 결혼하겠어요? 언젠가는 할 수 있겠죠. 영수는 아들의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40대가 된 아들이 아직도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아버지가 제대로 못해서. 영수가 사과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민수가 급히 말했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예요. 민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형들이 아버지를 원망하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저는 달라요. 아버지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영수는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들을 두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민수야, 형들은 만났나?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끔 연락은 하지만 자주 만나지는 않아요. 태호 형은 저를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진우 형은 술만 마시고. 영수는 아들들 사이도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IMF 사태 하나로 가족이 완전히 해체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다시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는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아버지만 있으면 괜찮아요. 가진 게 없어도, 돈이 없어도 아버지가 계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민수의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난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그래도 사랑은 남아있었구나.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도 아버지와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작은 반지하 방에서 20년간의 그리움을 나누었습니다. 라면 한 그릇과 김치가 전부였지만 그 어떤 호화로운 식사보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영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자주 오세요. 제가 맛있는 것도 해드릴게요.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수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영수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70대가 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처럼 낡은 옷차림으로 병원에 도착한 영수는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진이 끝난 후 수납 창구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분, 죄송합니다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간호사는 다시 한번 영수의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환자분, 자산가 VIP 보험 적용 가능하십니다. 특별 병실로 안내해 드릴까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공손해졌습니다.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영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차남 진우였습니다. 진우도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온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간호사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람, 당황, 그리고 분노가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진우가 영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수는 진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우야, 너 왜 여기에? VIP 보험이라고요? 자산가라고요? 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신 겁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당황하며 진우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진우야, 여기서는 안 돼. 나가서 이야기하자. 영수가 진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20년 동안 가난하게 사셨다면서요? 돈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VIP 보험이 있다고요? 병원 로비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들이 다가오려 했지만 영수는 손을 저어 말렸습니다. 진우야, 제발. 영수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진우는 영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몇 날 전에 술집에서 돈 없다고 하시더니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네요. 영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이상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병원을 나서면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영수는 진우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것을 봤습니다. 틀림없이 태호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진정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날 저녁 영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호였습니다. 아버지, 진우한테 들었습니다. 태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말입니까? 돈이 많이 있으시다는 게? 영수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호야, 아버지, 우리를 왜 속이셨어요? 왜 가난한 척 하신 거예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영수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태호가 끊어버렸습니다. 얼마 후 영수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태호와 진우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비슷했습니다. 분노와 욕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설명해 주세요. 태호가 집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진우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정말 VIP 보험의 자산가라고 나온 게 맞나요? 영수는 두 아들 앞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맞다. 얼마나 있는데요? 진우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영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꽤 많이 벌었다. 태호와 진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분노보다는 탐욕의 빛이 더 강해졌습니다. 아버지, 그럼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신 거예요? 진우가 따져 물었습니다. 나는 영수가 설명하려 했지만 태호가 끊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우리를 도와주셔야죠. 태호의 목소리에는 명령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진우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빚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영수는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자신은 돈을 주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는 게 맞나? 영수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아버지죠. 그래서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진우도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급해요. 이번 주까지 돈을 구하지 못하면 큰일 나요. 영수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나 그리움이 아니라 오직 돈에 대한 욕심만 보였습니다. 나가라. 영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태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나가라고 했다. 영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돈 얘기만 하려면 나가. 태호와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진우가 말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영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돈 얘기뿐이야. 태호가 변명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속이셨으니까. 속였다고?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정말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지 알고 싶었어.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돈이 더 중요했습니다. 영수는 깊은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민수만이 진정으로 자신을 아버지로 대해주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태호와 진우에게는 아버지보다 돈이 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혼자 앉아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카드가 테이블 위에 올려졌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시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일주일 후, 영수는 세 아들을 모두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태호와 진우는 돈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찍 도착했고, 민수는 아버지의 부름에 작업복 차림 그대로 달려왔습니다. 거실에 모인 아들의 모습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태호는 정장을 차려입고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고, 진우는 들뜬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민수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며 어색해했습니다. 아버지, 이 집이 아버지 집이에요? 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기서 살고 있다. 태호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잘 사셨네요. 강남 오피스텔이라니. 진우도 감탄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곳에서 사시면서 왜 가난한 척 하셨어요? 오직 민수만이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혼자서 이런 어른 곳에 사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영수는 민수의 걱정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태호와 진우는 돈을 생각했지만 민수는 아버지의 외로움을 걱정했습니다. 앉아라. 영수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새 아들이 앉자 영수는 탁자 위에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각종 투자 증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재산은 피와 눈물로 다시 일군 내 마지막 결과다. 영수가 서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호와 진우의 눈빛이 더욱 반짝였습니다. 서류들을 보니 아버지의 재산 규모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태호가 아첨하듯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성공하셨다니. 진우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더 몰라 배웠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 밑에서 배우고 싶어요. 영수는 두 아들의 변한 태도를 보며 씁쓸했습니다. 돈을 보자마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구에게 줄지는 이미 마음속에 정했다. 영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태호와 진우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장남이니까.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를 만나서 눈물까지 흘렸잖아요. 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태호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내가 아버지한테 소주병 던진 건 잊었나? 형은 아버지를 집안에도 안 들여보냈잖아요. 체면 구겨진다면서. 진우도 지지 않았습니다. 두 형제는 점점 목소리를 높여가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자신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닥쳐. 태호가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뭐라고? 진우가 일어서며 주먹을 들었습니다. 형이나 제대로 해. 권력만 밝히는 인간이. 두 사람이 실제로 주먹다짐을 할 뻔한 순간
민수가 말렸습니다. 형들, 그만해요. 아버지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지만 태호와 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20년간 쌓인 원한을 드러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 태호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너도 마찬가지야. 진우가 맞받아쳤습니다. 영수는 두 아들의 추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돈 앞에서 형제애도 무너져 버리는 모습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때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서류 뭉치를 집어들고 민수 앞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가진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그래서 내 모든 걸 내게 준다. 그 순간 태호와 진우가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수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태호가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농담이시죠? 진우도 당황했습니다. 민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영수는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받아라, 민수야. 내가 가장 자격이 있어. 태호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장남인데. 진우도 흥분했습니다. 민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왜 민수한테만? 영수는 두 아들을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너희들은 아버지를 만났을 때 뭘 했나? 태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집 안에도 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술집에서 아버지에게 소주병을 던진 것이 떠올랐습니다. 민수만이 진심으로 날 반겨줬어. 가진 게 없어도 라면 한 그릇이라도 나눠 먹자고 했어. 영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형들한테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다. 영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결정이야. 태호와 진우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기도 하고 울면서 사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나가라. 영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태호와 진우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영수는 민수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민수는 아직도 서류를 들여다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이런 큰 돈을.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제일 잘 쓸 거라고 믿어. 영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영수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진정한 아들은 민수뿐이었다는 것을. 5년이 흘렀습니다. 2022년 겨울, 서울 외곽의 한 무료 급식소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급식소 입구에는 김순자 무료급식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영수가 세상을 떠난 아내의 이름으로 만든 곳이었습니다. 급식소 안에서는 민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공사자들과 함께 따뜻한 국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45세가 된 민수는 예전보다 살이 좀 쪘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으로 무료 급식소와 장학재단을 운영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날이 많이 추우시죠? 뜨거운 국밥 드시고 몸 좀 따뜻하게 하세요. 민수가 할아버지 한 분께 국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오늘도 따뜻한 밥 먹네요. 민수는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들을 때마다 부담스러웠지만 이분들의 마음을 알기에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급식 시간이 한창일 때 입구 쪽이 조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돌려보니 익숙한 두 사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태호와 진우였습니다. 5년 전 아버지의 유산을 받지 못한 후 두 형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호는 회사에서 권력 다툼에 밀려 좌천되었고 진우는 계속된 사업 실패로 더 깊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초라한 옷차림으로 줄을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세월과 현실의 무게가 그들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민수는 두 형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당황하거나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소와 똑같이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춥죠? 따뜻한 국밥 드세요. 민수가 두 형에게 국밥을 건넸습니다. 태호는 처음에는 민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눈을 크게 뜨며 놀랐습니다. 민수야? 너 민수지? 진우도 동생을 알아봤습니다. 민수. 정말 내가 이 급식소를 운영하는 거야?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형들. 오랜만이에요. 태호와 진우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동생을 무시하고 얕잡아 봤는데 그 동생이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태호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형이 너한테 정말 못했다. 진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미안해, 민수야. 5년 전에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민수는 두 형의 사과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형들, 앉으세요. 천천히 드세요. 민수가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태호와 진우는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지만 부끄러움 때문에 목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급식 공사를 마친 후 두 형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형들, 이제라도 같이 밥 먹으면 되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태호와 진우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의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민수야,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진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태호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5년 전에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내가 진짜 아들이었어. 민수는 두 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때 급식소 한쪽에서 지팡이를 짚고 지켜보고 있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수였습니다. 이제 75세가 된 그는 많이 늙었지만 세 아들이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수는 5년 전 민수에게 유산을 준 후에도 계속해서 아들들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태호와 진우가 고생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영수가 천천히 다가오자 태호와 진우도 아버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5년간 연락이 끊어져서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태호가 조심스럽게 부르며 일어섰습니다. 진우도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영수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것 같구나. 태호와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영수는 세 아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아버지께 따뜻한 국밥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버지, 많이 드세요. 민수가 수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아들들을 둘러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가질 수 있지만 가족은 잃으면 끝이다. 내가 다시 돌아온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구나. 태호가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진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아버지. 민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영수는 세 아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20년이 넘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급식소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급식소 안은 가족의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김영수와 세 아들은 그렇게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영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아들들이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됐어. 하늘에 있는 아내도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할 것 같았습니다. 화면은 노부와 세 아들이 함께 밥을 먹는 따뜻한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진정한 가족애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